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민간 신앙에서 사람을 해치는 모진 기운을 살이라 부르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불행, 즉 질병, 사고, 갑작스런 죽음 등은 모두 우리 운명에 살이 끼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판을 벌려 살과 액을 푸는 살풀이 춤을 춰왔고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됐지요. 그런데 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라보이면 그 피해를 당하고 반대로 아무리 크고 가깝게 있어도 바라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으니 우리 운명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를 알기 위해선 우선 이마살이 찌푸려지고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물건이나 지역물들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팔자 좋게 방치 내지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마치 대장에 감쪽같이 생긴 용정과도 같아 언제 암으로 변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무서운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갈등과 파국으로 이끄는 사악한 살을 지녔고 나아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어떤 비책을 써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충남 금산의 황풍리에는 두꺼비 형상의 머릿돌을 올려놓은 두 개의 돌탑이 있는데 집안을 지키는 할머니 탑과 재난을 경계하는 할아버지 탑이 세워진 전설이 재미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을 앞에 흐르는 봉황천에 금산에서 가장 긴 황풍교가 건설되자 이상하게도 마을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 걱정이 컸는데 어떤 스님이 마을에 뒷사는 제비혈인데 제비와 상극인 진해를 닮은 다리가 놓이자 진해의 도끼로 인해 마을에 큰 피해가 생기니 하루빨리 진해를 잡아먹는 두꺼비를 모셔라 라고 말했고요. 그 말을 쫓아 마을 입구에 두 개의 탑을 쌓자 마을은 다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자, 다리는 긴 상판 아래로 많은 다리들이 세워지고 예로부터 강과 내 위에 놓인 다리를 진해라고 여기니 현대적으로 해석해 만약 다리가 정면에서 찌르듯 바라보이는 집과 아파트에 산다면 이것은 질병, 사고, 가난한 살기에 집이 노출됐다고 생각하고 비방책으로 다리를 향해 두 개의 두꺼비 조각상을 배치하면 우환이 사라질 겁니다. 민속적으로 두꺼비는 집을 지키고 재물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봐 집에 조각상을 두기도 하는데 진해를 닮은 산세가 흉하다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보아 북서방에 있는 창의문은 일명 자하문이라고 하고 문 위에 닭 조각상이 있지요. 조선 초기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성박해 산세가 진해를 닮아 진해의 도끼가 궁궐로 뻗쳐오면 왕조에 불리하다는 소문이 있어 성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시켰지요. 하지만 백성들의 불만 해소와 물자의 편리한 운송을 위해서 창의문을 다시 열었고 닭이 진해를 잡아먹으니 비보책으로 대문 이쪽에 닭상을 조각해서 진해의 도끼를 막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집과 마을의 앞쪽에 진해를 닮은 산이 바라보여 여러 재난이 염려된다면 집안 또는 마을 입구에 닭상을 배치하거나 닭그림을 걸어두면 효험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의 환경을 살필 때 주변의 다른 집이나 건물들이 집을 맞이하고 받들어 모시면 복받고 장수를 누릴 집이지만 반대로 추악하거나 화를 낸 모양이거나 깔보며 등을 진 형상이면 집의 위치나 평면 구성이 좋아도 자연의 살기를 제압하긴 어렵습니다. 강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나무숲을 조성해 흉한 지역물을 차폐시키거나 연못을 파 물을 가두어 생기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증진 안동의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S자로 마을을 굽어들고 모래밭이 넓게 펼쳐진 강가에는 천연기념물 제473호인 만송정이란 소나무 숲이 장관인데요. 조선 선조 때 류운용이 두 가지 목적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첫째, 택리지도 강가로 살만한 곳으로 하회마을을 첫손에 꼽았지만 서쪽의 원지산과 북쪽의 부용대 사이가 낮아 겨울이면 세찬 북서풍이 불어와 마을이 추우니 만송정은 찬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고, 둘째는 마을 앞 강 건너에 있는 부용대를 착배시켜 살기를 완화시키는 염승림인데, 부용대는 직벽에 가까운 거친 모습의 절벽이고 밖으로 드러난 바위와 돌들이 끝이 뾰족하고 모서리가 톱니나 칼날처럼 날카로워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흉한 기운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송정은 외부의 불길한 경관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으로 경관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데, 도시 안에서 집 앞에 커다란 빌딩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면 이것은 하회마을의 부용대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디보책을 써야 살기가 좋은 집이 됩니다. 그럼 왜 집 앞쪽에 있는 큰 빌딩은 나쁠까요? 우선 안산은 높으면 눈썹의 위치이고 낮으면 심장의 위치로 가지런해야 좋은데, 안산에 해당하는 빌딩이 길을 찍어 누르듯 머리보다 높은 앞혈이면 가세가 기울거나 장애인이 태어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뒤덮은 쿼터널 빌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왜냐하면 파괴적 물체의 영상이 유리창에 반사되거나 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양빛이 눈이 부시게 반사되면 마주한 집은 원인도 모르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송정을 조성해 부용대의 살기를 막았듯이 베란다나 거실의 창가에 잎이 무성한 관여식물을 일렬로 배치해야 합니다. 식물은 파도처럼 뻗쳐와 부딪히는 부정적 기를 완화시켜주고 나아가 자연의 생기가 발산되어 마음의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산이 7할 이상을 차지한 산악지형으로 양지 바르고 아늑한 산자락에는 어느 곳이나 자연불학이 옹기종기 들어앉아 있고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마시고 밭을 일군지 곡식을 심었고 산에서 뗄 나무를 구해와 불을 피우고 살았으니 산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잉태지입니다. 그런데 산은 조상의 영혼이 숨쉬어 신성시하지만 반대로 고대로부터 산신제를 지낼 만큼 두려운 존재로 여겨왔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공포스럽게 여긴 산은 화산입니다. 화산은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형상이거나 또는 많은 바위나 암석들이 밖으로 노출된 산을 말하고, 이런 산이 바라보이면 마을에 화재가 난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화산 유적물은 서울 광화문 앞쪽에 서 있는 두 마리의 해태상입니다. 어느 것이나 빛나는 눈으로 남쪽에 솟아있는 관악산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관악산이 불이 타오르는 듯한 화산이라 이 산과 마주보는 경복궁에서 화재가 자주 났기에 경복궁을 재건할 때 물의 신인 해태상을 설치해 염승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국에는 화산이 바라보이는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비보습을 조성한 사례가 많은데, 경북 봉화의 황전마을습은 화산인 안동의 학가산의 봉우리가 마을에서 바라보여 화재가 자주 난다고 봐 마을의 안녕을 위해 조성한 숲이고, 천연기념물 제108호인 한평대동면의 줄나무는 명륜당 남쪽에 있는 수산봉이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그 재앙을 막기 위해 팽나무, 느트나무 등을
심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큰 바위가 군데군데 드러난 북악산 때문에 괴유정난이 일어나 단종이 쫓겨났고 조광조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집 주변을 살펴보아 머리에 부스럼이 났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흉측한 모습의 바위산이 보인다면 그로 인해 어떤 불행이 집과 가족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비방책으로 2개의 작은 혜태상을 집안에 두면 이상한 사건도 걱정거리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2019년은 돼지띠 기해년이고 세상에선 돼지 꿈을 꾸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자로 돼지 돈자가 재물인 돈과 바람이 같아서 생겼지요. 개업식 때 고사상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풍습이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거나 저금통도 돼지 형상이 많은 것을 보면 확실히 돼지는 돈과 행재를 상징하지만 전통적으로 돼지상은 제비집 혈에 지어진 집이나 절에서 뱀의 사약한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창원시 불모산의 성주사에는 계단 오른쪽에 2마리의 돼지 석상이 있는데 재미있는 전설이 전합니다. 성주사의 절터는 연소혈, 즉 제비집 혈인데 대흥전 앞쪽의 산이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뱀의 형상을 닮았고 뱀으로부터 제비 새끼, 즉 성주사를 지키고자 돼지 석상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왜? 돼지는 살모사가 물어도 뱀독에 끄떡하지 않을 만큼 뱀과 상극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청도의 대산사에도 멧돼지가 3층 석탑의 지대석에 조각되어 있는데 이 역시 뱀의 살기를 퇴치하기 위한 비보물이지요. 대산사는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터로서 절로 올라오는 길이 마치 뱀이 기어오듯 꾸불꾸불하니 뱀으로 인해 제비알, 즉 절이 위험에 처할 것이 염려됐고 그래서 뱀이 제비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탑의 모서리에 돼지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이 탑은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활용했고 모서리의 양면에 눈을, 중앙에 코를 새겼는데 눈과 코를 확인한 뒤 석탑을 바라보면 성남 멧돼지가 당장 뛰쳐나올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뱀으로부터 제비알과 제비 새끼를 지키려고 돼지 석상을 설치했다는 유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보통 제비는 처마 아래에 둥지를 트니 이것은 지대가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나 고층 아파트가 제비집에 해당되고요. 이런 집에서 베란다 창밖을 내다보아 집을 향해 곧장 달려들 듯 뻗어온 산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뱀이 분명합니다. 또 뱀을 닮은 구불구불한 길이 끝나는 막다른 곳에 위치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도 제비알, 즉 재산을 통째로 잇는 재난을 당할 수가 있으니 대문 또는 베란다에 돼지 석상을 놓아두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생기에 감응해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도시에서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을 쳤고 그래서 한 번쯤은 약간 지루하고 무섭고 외롭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꼴보기 싫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한적한 들이나 산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운명을 해코지 하는 흉한 것이 없는 곳. 네, 맞습니다. 현대는 지방과 도시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무릉도원은 없고 그래서 자연의 도끼가 서린 진해, 절벽, 바위산, 뱀의 형상을 닮은 흉한 지형물이 바라보여도 새로운 길지를 찾는 대신 비브를 통해 살기를 퇴치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